확대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전남도청이 2개로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산업 현장에 적색 경보까지 발령됐지만 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사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예술인들이 다양한 공연을 통해 지역민들을 찾아가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남도가 동부지역본부를 제2청사로 확대하는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남도청이 2개로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의회에 제출한 공무원 이주 지원비 지원 조례안. 앞으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근무할 직원들에게 이주비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아직 동부지역본부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 심사를 하기 전인 상황. 그런데 공무원 이주 지원비 지원이라는 후속 조례안이 먼저 상정된 것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조직 개편이 문제예요. 이주 지원비가 문제예요.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조직 개편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되지도 않는 것을 벌써 이주 지원비를 준다는 것이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앞서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무안으로 이전하면서 민원 편의를 위해 출장소로 출발했던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 이후 2014년 환경부서가, 2018년 산림부서가 차례로 이전한 뒤 이제는 일자리와 관광, 문화 등 4개 실국의 대규모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제 중심지로 자리 잡았던 전남 동부권과 달리 전남 서부권은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상황. 그래서 전남도청이 이전하는 서부권은 행정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었는데 이 같은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이 무안에 생겼을 때는 나름대로 그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했는데 또 동부권은 아무래도 경제나 모든 면에서 서부권보다는 훨씬 더 월등한 위치에 있는데 전남도청이 자리 잡고 있는 남학 오룡 인구는 당초 목표였던 15만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인구는 물론 경제 규모도 동서부 차이가 여전한데도 지역 간 균형 발전보다 정치적 논리로 동부지역본부 강화에 열을 올리는 전라남도.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김영록 지사는 직접 의원들을 설득하며 동부권 제2청사 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든 실국이 모여가지고 정책을 조율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분리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것은 전라남도 전체 도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15일 전라남도 조직 개편안 심의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의회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목포시 의회도 전라남도의 동부지역본부 확대 방침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목포시 의회 이형환 의원은 오늘 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남도의 동부지역본부 확대는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에 균형 발전이라는 이유로 행정 인력과 부서를 옮기는 것은 전남 스스로 균형 발전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6월부터 사전 방역 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방역시설 보강에 98억 원을 투입해 방역 전문가 1:1 현장 밀착 교육과 농장 방역 지도 등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7월까지 모든 가금 농장 방역 시설을 1차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전남 산업 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적색 경보까지 발령됐는데요.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제대로 안 지켜지다 보니 적색 경보 발령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호텔 공사장. 지난달 중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0대 노동자는 9층 높이의 옥상에서 방수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부 작업은 지금 이제 준공 마친 내부 작업만 하고 있고 일단은 그 옥상 작업은 지금 다 스톱하고 있어요.
지난달 말 무안 2층 상가 건물 철거 현장에선 50대 작업자가 무너진 콘크리트 외벽에 깔려 숨졌고 이달 초에는 목포의 한 아파텔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3m 높이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험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다 이렇게 각자가 한 일대일 연습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최근 영암의 한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후진하는 지게차에 치여 노동자가 숨지는 등 올 들어 전남에서만 1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험 포인트가 비교적 명확해가지고 비교적 예방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해서 작업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 고용노동지청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산업 현장 순찰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행정, 사법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남의 한 수산물 유통센터가 준공된 지 1년이 넘도록 빈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자를 찾은 도매시장은 오는 9월 문을 열 예정이지만 식당을 포함한 편의시설은 사용자를 구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사업비 222억 원을 들여 지난해 5월 준공한 광양수산물 유통센터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이후 수개월 동안 1층에 들어설 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 사업자를 찾지 못하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에야 사업자를 구했습니다. 현재 내부 설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다음 달부터 공사를 시작해 9월쯤 공식적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한 8월 말이나 정도에 한번 가오픈식으로 해가지고 시범 운영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정식 오픈은 이제 9월 중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공간들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계획된 편의시설은 식당 5곳을 포함해 모두 7곳.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사업자가 결정된 올해 1월부터 광양시는 편의시설 사용자 모집 절차에 들어갔지만 5차 공고까지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용료를 처음보다 40%나 낮췄던 지난달 6차 공고에서는 한 명이 편의점 입찰에 참여했는데 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아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광양시는 사용료 50% 감면 조건을 내걸고 이달 중 7차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지 않고 사용료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아 재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8월 달이면 수산시장 시설이 다 갖춰지기 때문에 개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입소문도 날 것이고 관심을 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편의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수산물 도매시장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내일 오전 10시에 도내 전역에 현충일 묵념 사이렌을 울립니다. 묵념 사이렌은 추념 행사에 맞춰 도내 민방위 경보 단발기를 활용해 1분간 울릴 예정으로 전라남도는 민방공 대피 목적이 아니므로 놀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으로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역사서 전라도 천년사에 대해 불교계도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가야문화진흥원장 도명스님 등 역사 바로 세우기 불교연대는 오늘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도 천년사 폐기에 편찬위원회 해체와 함께 내용 검증 등의 과정을 시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예술인들이 음악 연주와 마술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지역민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실버 마이크라 부르는데요. 공연을 통해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석양이 내려앉은 목포 평화광장. 구성진 트롯가요를 드럼과 아코디언 등 악기 소리가 하모니를 이루며 광장 전체에 퍼집니다. 취미로 시작했던 음악을 은퇴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만들어낸 선율입니다. 전문가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이상인 실버 마이크 공연팀. 저희들이 이렇게 뭔가 저희들 스스로도 뭔가 이렇게 삶의 의미를 갖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을 이웃과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시민들과 관람객들은 어느새 공연에 푹 빠져듭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걸 좀 들었는데 이제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전남문화재단은 음악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광주 전남 전북 공연팀 100여 개 가운데 20개 팀을 선발했습니다. 대중음악과 서양음악, 무용과 마술 등 장르도 다양합니다. 60세 이상 개인이나 또는 팀으로 구성된 공연팀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있는 문화가 있는 날에 공연하는 것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찾아가는 실버마이크 공연은 올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 MBC와 목포문화도시센터가 오늘 목포문화방송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목포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목포 문화도시 아카데미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문화항구 페스타를 개최하는 등 목포가 가진 고유 문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 가치를 창출하는 데 공동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직원 관사에서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하려다 붙잡힌 30대 남성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6월 전남의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창문을 통해 여교사의 샤워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검찰과 교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목포경찰서는 필로폰 판매책인 28살 윤모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29일 밤 9시쯤 660명 투약분의 필로폰 20g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 매수자로 위장해 접근한 뒤 윤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대조기 해안 침수 위험에 따라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경은 주의보 발령 기간 연안 해역과 항포구, 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안내 방송을 통한 홍보 안전 계도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남군이 올 하반기에 전남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았습니다.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전남은 올해 하반기에 2,335명의 농업 분야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았는데 해남은 전남에서 가장 많은 294명이 배정됐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진도 지역에서 생산된 꽃게와 곱창김, 젓갈류, 건해산물과 쌀 등의 호주 시드니 등으로 첫 수출됐습니다.